예, 꽃샘추위가 물러가면서 봄이 더 한 걸음 바짝 다가선 느낌입니다. 봄이 오면 설레임도 가득하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춘곤증 등 반갑지 않은 손님들도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김문호 한의사 모시고 활기찬 봄을 위한 건강법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저 꽃샘추위 한 2차례 왔었어요. 아, 오늘은 좀 따뜻한데요. 네. 뭐 워낙 온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온 네.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기초 체온이 참 중요한데요. 예. 제가 한 3일 전부터 감기가 걸려서 설사까지 만나가지고요. 어제까지 고생하다 오늘 완쾌돼서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기초 체온이 중요한데요. 네. 기초 체온이 한 1도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생산량이 30%가 떨어집니다. 3%가 아니라 30%. 예. 그만큼 감기가 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플 때 체온을 재보면 어떨 때는 대부분 이제 열이 한 38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경우, 특히 봄 같은 경우에는 계절 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면역 세포가 소진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초 체온이 35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이때 올리는 방법. 예. 첫 번째 1번 스카프. 스카프 여자분들께 이제 봄의 아이템이죠. 예, 예. 패션 네. 아이템인데 예. 이 목 주변을 싸게 되면 심장에서 올라오는 펌핑하는 피들이 경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예. 이것들이 좀 따뜻하게 돼서 올라가기 아. 때문에 전체 체온이 0.5에서 1도 정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 예. 남자분들은 넥타이를 너무 꽉 조이시면 혈압 올라가니까 적당히 이렇게 어정쩡하게 메고 계시면 예. 일단 체온이 이쪽으로 좀 많이 안 빠져나가면서 약간 아. 체온이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예, 생길 예.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물을 많이 드시라고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사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초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대사량이 촉진된다는 이야기겠죠. 예. 우리 몸의 대사량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면서 물이 필요합니다. 네. 물이 없게 되면 대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예. 물을 드실 때 그냥 벌컥벌컥 드시면은요 여자분들 살찝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물을 물을- 먹는 방법도 네. 따로 있나요? 남자분들 점심 드시고 좀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서 우렁해서 드시게 되면 물을 부셔서 드시거나 끓여 드시게 되면 예. 물이 분자 구조가 이렇게 표면 장력이 강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걸 부셔 먹었을 때 대사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 세 번째 건포 마찰.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마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온몸에 있는 경락 세포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예. 체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좀 건조해요, 요즘 날씨가. 네네. 그래서 실내 습도를 온도계에서 뭐 가습기가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습도 조절 어떻게 특이한 방법이 있나요? 예. 일단은 습도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0%에서 50% 정도까지 올리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주로 가습기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습기가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켜지 않는 것보다는 습도 유지에 좋긴 하지만 혹간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기가 좀 약한 분들은 예. 이 초음파 입자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이게 물이 튈 때는 입자가 상당히 굵어요. 그게 이제 날아오면서 오히려 냉각이 되면 냉기가 있는 습기가 이 기관지에 달라붙게 되면 오히려 기초 체온을 좀 더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가습기도 괜찮지만 예. 좀 미량으로 켜는 걸로 괜찮고요. 저는 주로 이제 빨래를 늘어놓는데 예. 큰 방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옷걸이에다가 그 옷 말리는 거 있죠. 예, 왜 예, 빨래거리 예. 거리에다가 한 수건을 한 20개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금방 겁니다, 그거. 예, 근데 이건 이제 애기 엄마한테 시키면 이제 혼납니다. 제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황사나 미세먼지가 예, 많을 때는 예. 습도가 또 잡아줘야지 미세먼지가 깔아앉게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애기 아빠들이 이 수건을 갖다가 한 20개 정도 늘게 되면 예. 이 수건이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표면이 상당히 넓어져요. 예. 20장 정도를 이렇게 수건을 늘게 되면 그냥 흥겁 조각이 한 예. 100개 정도 넣는 것처럼 습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요. 아침까지 좀 쾌청하게 잘 수가 있어요. 자기 전에 할 일이 네. 생겼네요. 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별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은데요. 그 올해는 겨울 황사도 기승을 부렸는데 사실 황사하면 봄철에 많이 찾아오잖아요. 네네. 좀 그 요즘에는 또 초미세먼지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황사나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떤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좀 공부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KF 수치라고 있습니다. KF. 네. 그래서 KF가 80에서 한 90 정도 KF 수치의 마스크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은 황사나 미세먼지를 좀 막아줄 정도가 되고요. 90에서 한 95 정도가 되는 KF 수치가 있는 것들은 초미세먼지를 한 90% 정도 이상을 좀 막아줄 수가 있는데 이런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그나마 대부분의 미세먼지들이 이제 이렇게 막아주니까 괜찮은데 이 아이들이 워낙 입자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렇죠. PM 한 10 정도, 그 10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 이제 미세먼지라 그러고 2.5 마이크로미터 PM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라 그러는데 예. 보통 머리카락 크기의 30분의 1 정도예요, 굵기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피부에도 직접 침투를 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따끔따끔하고 가려운 증상이 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초미세먼지는 워낙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상층부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이 초미세먼지가 있어요. 얘들이 이제 유통이 안 되니까 그대로 갇혀 있겠지. 대기권 아래쪽 대기권에. 그렇게 되면 호흡기에 들어가면 이게 코에 있는 그 용기나 이렇게 점액질에 달라붙지 않고 슉 들어가서 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속 장기에 다 돌아다니겠죠. 예. 근데 문제는 초미세먼지가 이게 산업화의 산물로서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황화철 같은 그런 산업화의 그 부산물들이 있죠. 예. 그게 또 균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우리 기관지염이나 뭐 우리가 천식 쪽에도 영향은 있지만 예.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간이나 신장 쪽으로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만성 신부전증이나 간장 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호르몬 장애를 통해서 또 유전자 변이를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황사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일반 마스크 마스크 착용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작가님께서 묻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그냥 대충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예. 괜찮은 거냐고. 아닌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KF 지수를 네. 봤을 때 한 94.5 이상을 꼈을 때 보통 미세먼지 차단이 되고요. KF 수치가 한 95에서 한 97 정도 되는 걸 꼈을 때 방역 마스크에 가까운. 그래서 KF 수치가 99 정도면 거의 마이크로 필터를 통해서 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균들까지도 거의 막아줄 수 있는 방역 마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시게 되면 자국도 많이 남고요. 그렇죠. 많이 좀 불편해요. 예, 그래서 예, 예. KF 수치가 한 94.5 정도면 거의 초미세먼지를 거의 90% 정도까지 걸러주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슈퍼마켓에도 팔고 다 팔고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파니까 특히 아이들용으로 작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네. 우리 어른들이 하면 어떻게 사는 어떻습니까? 네. 애들이 중요하니까 애들 위해서 꼭. 근데 애들이 이제 습관이 안 되면 귀찮아서 쫙 벗어봐요. 맞아요. 예. 습관을 길러주면은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황사하면 삼겹살이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해드릴 때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네네. 얘기도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근거가 있나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면 엄마의 사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환자분이 편찮으신데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못 찾으면 아 죄송합니다. 못 찾겠습니다 해야 되지. 이상 없습니다. 집에 가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현대의 전자과학, 생화학적인 어떤 그 분석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찾지 못하고 아직은 찾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논리적 과학, 자연철학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간심, 비폐신. 네 번째가 폐죠. 예. 네. 자, 청적, 황백흑. 백색 흰색이죠. 네. 흰색 살코기 계통, 흰색 약재 계통들은 폐기관지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미세먼지나 황사들을 밀어낼 수 있는 좋은 도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일부 영양학적인 이론에 따르면 예. 지방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질들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끌고 몸에 침착된다라는 그런 일부 이론도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삼겹살을 매일 하루에 3끼, 4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이 직접 끌고 나간다는 어떤 그 분석학적 철학보다는 예. 삼겹살이 흰색 살코기가 체내에서 폐기관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예. 기능을 배출시키는 좋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방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삼겹살이나 뭐 돼지고기 안심 등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방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특히 안심 등심 앞다리살 뒷다리살 쪽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닭가슴살보다 4배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내 단백질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예. 대사를 통해서 밀어내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돼지고기 말고요, 원장님 황사가 온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꽁꽁 싸매고 나가도 네네. 어쨌든 몸이 건강해야지 면역력도 커질 것 같은데요. 우리 음식 재료들 중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는 재료들 좀 소개해 주세요. 요즘 나물 많이 나오죠. 방풍나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방풍나물? 글쎄요.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예. 못 들어요. 네, 이게 흔해요. 시장 가면 아, 재래시장 그래요? 가면 다 있습니다. 네.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방풍나물이나 이게 봄철 새싹나물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 C 계통이 많아서 또 B 계통이 많아서 근육 내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기도 하고요.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산화 물질들, 노폐물들을 갖다가 우리 몸이 스스로 배출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풍나물을 비롯한 나물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예. 특히나 도라지청 같은 걸 좀 담궈 두셨다가 이제 청을 담궈 두시면 설탕물이 아니겠습니까? 설탕물이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만 안 드시고 좀 이렇게 좀 적절히 희석을 해서 예. 단맛이 거의 안 날 정도로 5대1 정도로 물을 5 정도 넣어서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게 되면 예. 도라지가 이게 폐기관지 기능을 아까 돼지고기처럼 이렇게 흰색 식물이죠. 예, 예.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물을 많이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피부가 좀 건조해지잖아요. 또 황사와 네네. 미세먼지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좀 피부 관리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참 고민이에요. 저도 요즘 피부가 따가워가지고 예.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피부과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께서 황사를 오지 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는 황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지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 저녁에 제가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특별하게 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가르쳐 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피부를 잘 세척을 하셔야 되는데 거품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누든지 아니면 거품 이렇게 수건을 통해서 이렇게 거품을 많이 내셔가지고요. 거품을 뚝 뜨십시오. 이래 뜨셔가지고 툭툭툭 바르고 적당히 문지르고 툭툭툭 치시고 가만히 30초 계십시오. 그럼 안에서 거품들이 뽁뽁뽁 터지면서 모공에 있는 그 입자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어떤 입자? 여기에 피지가 올라오다가 피지랑 미세먼지가 같이 엉겨 붙어서 찌든 때가, 떡때가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녹이는 게 바로 비누 세정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질이 녹으면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잘 헹구셔야 됩니다. 헹구실 때 그냥 대충 헹구시면 안 되고요. 문지르면 각질이 너무 떨어져 나가니까 건조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을 켜놓고 툭툭툭 철벅철벅 때리시게 되면 모공에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찌든 때 녹아있는 게 기름때가 다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마지막 헹굼을 거의 한 3분 이상 하는 편이고요. 때리면 또 피부가 수축이 축축축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거품 세척 같은 경우에는 문지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하는 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는 카피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 여자분들 다 들어보니까 아시잖아요. 꼼꼼한 세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요 뿐만 아니라 춘곤증도 찾아옵니다. 나른하고 뭐 피곤하고 몸도 무거운 것 같고 이러거든요. 춘곤증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지압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저번 주부터 춘곤증 때문에 참 힘들어요. 벌써 힘드신 건가요? 지금 힘든 상태가 정도입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춘곤증이 오는 이유가 이제 워낙에 봄을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면역 세포가 소모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체력이 모자라면 뇌에 있던 영양분마저도 이렇게 내려와서 몸을 지키는 데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에서 당이 빠지면 잠도 오고 깔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봄이라는 것이 봄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를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저축이 많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저축하랴, 봄 이기랴, 우리 몸에 얼마나 피와 면역세포가 모자라겠습니까? 춘곤증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춘곤증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봄나물, 새싹나물입니다. 이 봄나물에는 비타민 C, 비타민 A군, 비타민 B군도 많고요. 어떤 봄나물들은 비타민 D와 비타민 E까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봄을 이기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나물만 먹으면 좀 허기지잖아요. 매기 매운탕을 좋아합니다. 매기 매운탕은 고단백이면서 저지방이고요. 또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는 노폐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고요. 매기 매운탕을 드실 때 저는 이제 하루 전날 쌀 반죽을 해놨다가 이렇게 비닐에 사서 이렇게 냉장 숙성을 시킵니다. 쌀이 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밀가루 반죽과 좀 다르게 드시게 되면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체내 면역을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압법은 안 가르쳐 주시나요? 지압법 제가 깜빡했네요.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목 뒤쪽에 쭉 올라오다 보면 여기 속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속 들어가는 자리 여기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1cm씩 위로 올라가면서 꼭꼭 주물러 주시면 약간 온폭 들어가 있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바로 그 위에 1cm 올라가면 또 온폭 들어간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열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서 잠을 확 깨게 만들어주고요. 특히나 우리 몸에서 양기가 올라올 때 이 뒤쪽으로 확 올라오거든요. 이 혈압 올라가면 아이고 뒷골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양기가 올라오는데 충돌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잠도 확 깨고 몸도 확 깨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를 했네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봄이 되면 날씨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봄 운동 많은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또 연세분들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봄은 왔지만 내 몸은 아직 겨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어있던 담장이 봄 되면서 녹으면서 깨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겨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운동을 할 때 사탕 깨먹듯이 운동하지 말고 사탕을
빨아먹듯이 운동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지방 삼형제라고 해서 갈색 지방, 베이지 지방, 백색 지방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갈색 지방은 근육을 천천히 오랫동안 움직여줄 때 작용을 해서 근육과 같이 대사를 올리고 얘가 바로 백색 지방을 분해할 때 베이지 지방이랑 합동을 해요. 그래서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호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